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오늘은 월간조선의 마동석, 박희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그 댓글에 무슨 영화 출연하라는 댓글 봤어요? 네, 봤습니다. 한번 출연할 생각 없어요? 제가 근데 뭐 어떤 역할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동석하고 싸우는 역할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 제 몸이 둔해가지고 액션은 무리입니다. 아 그래? 예. 그러면 멜로물로 한번 나가든가. 예, 제가 좀 인물이 좀 받쳐주면 나가겠는데 예, 못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그 박희석 기자가 들고 나온 주제는 문재인과 김정숙의 부창부수입니다.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 유시민이 산무를 지령했죠. 쳐다보지도 말고 눈도 마주치지도 말고 악수도 나누지 말자. 그런데 실제로 황교안 총리를 김정숙 여사가 패싱했다 논란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청와대에서는 일부러 패싱한 게 아니라 뭐 우연히 타이밍이 안 맞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서른 의원은 진짜 그 유시민의 산무 지령을 김정숙 여사가 따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진짜 그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일부러 지나쳤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박 기자가 보기에 이 두 부부랜다. 이 부부의 문제는 결국은 분열의 리더십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갖다가 분열의 리더십이라고 그랬다. 네. 그걸 이제 방송으로 찍어서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네. 이 노무현 정권을 갖다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네. 네. 문재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사람을 비판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광주에 가가지고 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작 독재자의 후예인 김정은한테는 그런 말을 못했으면서 네. 왜 그 5.18을 갖다 다르게 보는 국민들을 갖다가 독재자의 후예 운운하고 그렇군요. 그렇게 분열을 시키고 편을 네. 가르고 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와 동시에 김정숙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정숙 씨가 네.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보고도 지나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부창부수 남편이 뭐 노래를 부르니까 따라 부른다고 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악수를 하고 네.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황교안 대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딱 이렇게 약간 목을 딱 이렇게 숙이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김정숙 씨는 그냥 그걸 지나친 겁니다. 그렇고 손학규 대표하고 악수를 네. 했는데 나중에 이 청와대 뭐 시간이 없어서 악수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1초도 안 걸리는데 네. 그거를 무시하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네.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박원순도 건너뛰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박원순을 왜 건너뛰었을까? 네. 혹시 또 일각에서 그 이제 의심하는 네. 뭐 데스노트 네. 거기에 혹시 박원순 시장이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고 근데 제1야당의 대표 네. 국회 의석이 아마 자유한국당이 지금 112석인가 4석인가 네. 아마 그럴 텐데 국회 3분의 1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제1야당의 대표와 서울시장 박원순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네. 김정숙 여사는 왜 그랬을까요? 뭐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제가 2011년도에 네. 봉화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2009년도 5월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네.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면 괜찮고 투신 자살했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는데 네. 어쨌든 그 추모 행사에 갔었습니다. 네. 제가 취재를 하려고. 네. 근데 그때 김정숙 씨가 나와서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무슨 노래를? 이 사람이 이제 경희대 성악과 출신 아닙니까? 근데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노래를 잘 불렀으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받았던 인상은 상당히 성격이 활발하다. 네. 그때 당시에도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그때 네. 시점이었는데 네.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 된다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겠구나. 좋게 얘기하면 활발한 거고 좀 네. 안 좋게 얘기하면
나선다 뭐 이 정도로 될 수 있겠네요. 뭐 저는 뭐 안 좋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인상을 받았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스타일이 네. 대통령 부인이 된 지금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옷값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옷이나 핸드백 갖고 그 이 좌파 진영에서 깐깐히 물고 늘어졌어요. 근데 김정숙 여사는 옷값을 얼마 씁니까? 그 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뭐 누가 주장하기로는 옷값만 5억 원을 썼느니 어쩌느니 그런 네.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는 5억 원에 몇십 분의 1도 안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 부인의 옷값을 국가 예산으로 썼다면 네. 그걸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청와대는 그때 당시 이제 변희재 씨가 네.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이게 국가 안전 보장에 무슨 뭐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공개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옷값이 국가안전보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 예. 근데 제가 평소에 정보공개 청구를 자주 하는데 네. 2003년 1월에 대법원은 사건 번호 2001-8827에 네. 따르면은 네.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하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네. 어느 부분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지를 주장, 입증해야 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네.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뭐 제9조 몇 항에 따라서 비공개다 이렇게 비공개 사유를 밝히는 것은 이 정보공개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네. 근데 청와대는 그렇게만 통지를 했습니다. 아, 그럼 결국 지금까지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옷값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지금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국가 안전보장과 연결되는 건지. 지금 들고 나온 이 사진 이게 이거 얼마짜리 옷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옷값 논란이 있었을 때 무슨 홈쇼핑에서도 산다 뭐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자 옷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자 옷을 잘 모르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이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런 류의 옷이 얼마나 하고 여성분 옷 좀 입으시는 여성분들은 보면 금세 할 텐데. 아니 그래서 이 네. 대통령 부인이 옷을 어떤 걸 입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왜 그게 국가 안전보장인지 네. 그거를 청와대가 명확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윤희상이 친북 네. 활동을 한 윤희상 무덤에 헌화하고 동백나무 심은 사건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17년 7월에 네. 독일에 갔었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같이 따라갔죠. 네. 부인이니까 따라갔는데 이 영부인 소위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윤희상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윤 선생, 윤희상 보고 선생이라고 합니다. 윤 선생이 생전 일본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뭐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다. 네. 울었다고 합니다. 윤희상이 아마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윤희상이 누군지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붉은 화강암으로 된 석판에다가 대한민국 통영시 이때 이제 동백나무도 같이 갖고 와서 네. 심었습니다. 네. 통영에서 통영시의 동백나무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네.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윤 선생의 음악을 잘 알고 있다. 네. 학창 시절 음악 공부할 때 영감을 많이 주신 분이다. 대단한 분이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네. 그리고 어디 가서 방명록을 쓸 때도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네. 문재인 쉼표 김정숙 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공동 대통령인가 그런 네. 착각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윤희상 무덤에 가서 네, 네, 네. 이게 뭐 꽃 갖다 두고 뭐 이거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들고 나왔냐면은 항상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방명록 같은 걸 쓸 때 이제 이런 네, 식으로 네. 쓰는데 이거 보시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아니 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2명입니까? 우리나라 부부 대통령제인 줄 알겠네.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가서 항상 이렇게 방명록을 작성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종종 눈에 띄느냐 그겁니다. 그렇군요. 왜 영부인이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출한 권력도 아니고 네. 뭐 공무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네. 적는 겁니까 자꾸?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김정숙 씨의 말과 글이 게시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 청와대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부터 계속 보고 있는 건데 네.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네. 이걸 언제 한번 뭘 써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다가 네. 오늘 마침 이제 이 주제로 하게 돼서 네. 지금 방금 뽑아봤습니다. 이 네. 사진을. 이 청와대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네. 요 맨 왼쪽 상단에 문재인 대통령 해가지고 그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맨 밑에 김정숙의 말과 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숙의 말과 글. 그러니까 김정숙 씨가 어떤 말을 했고 어디 가서 어떤 글을 남겼고 이런 거를 지금 청와대 공적 공간인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게시해 놨다는 겁니다. 네. 김정숙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번거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국민이 선출한 무슨 권력입니까? 왜 이 사람의 말과 글을 국민이 알아야 됩니까? 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근데 이거 저기 그 우리 박 기자 그 대통령 부인 건드리면 그거 되게 짜증내요. 예전에 내가 그 경남 양산에 한번 갔다가 작살났잖아. 예.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뭐 간장게장 네. 꽃감 사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숙 씨가 네. 어떤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이 소위 청와대에 있는 그 간신들? 모르겠습니다. 이 어설픈 사람들이라고 할까 아니면 너무 무리한 이렇게 의전을 한다고 그럴까. 무리한 의전. 그게 간신이에요. 환관.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예. 그런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뭐 미국에 방문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할 때 우리 김정숙 여사께서 네. 간장게장을 손수 400인분을 네. 만들어서 전용기로 공수해서 갖고 왔다. 네. 우리 교민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예. 아 맞아요. 기억나요. 아유 그냥 갖고 가면 됐지 뭘 그 청와대에서 홍보를 합니까 그걸. 더군다나 그때 당시 제가 방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약간 이거는 뭐 60년대 웃으면 보기 같은 느낌인데 네. 새우도 추가했답니다. 새우. 아 간장새우? 예. 새우도 추가했다.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간장게장 제목이. 앤드 간장새우를 했다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이거를 받아 적는 언론 매체도 문제입니다. 거기에 새우도 추가했다고 그게 기사 제목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2017년 11월 달에 그 김정숙 씨가 뭐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둘러매고 뭐 꽃감을 깎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꽃감을 손수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합니까 도대체? 영부인인지 뭐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걸 왜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다. 왜 홍보해서 국민적 그 비판을 갖다 자초합니까? 그 간장게장 한번 맛보고 싶네요. 제대로 담갔는지 아니면 비린내가 나는지. 그런데 이렇게 너무 활발하시고 한 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나중에 뒤탈이 나요. 특히 그분이 그때 그 영상도 남아 있죠. 경인선 네. 했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였죠? 경인선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뭐 김동완의 그 네, 드루킹. 소위 드루킹 네. 드루킹이 만든 그 지금 경제, 이름도 네. 그 경공모 네. 경공모의 이제 그 전신이라고 네. 알려진 경인선. 그래서 그 김정숙 씨가 자꾸 뭐 이게 혼자 중얼거리듯이 경인선으로 가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영상 유명하죠. 그러니까 네. 이 김정숙 씨는 네.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네. 국민이 뽑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개인 문재인과 혼인 관계로서 그의 부인 배우자가 됐을 뿐이지 네. 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주어진 어떤 권한 이런 건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이런저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과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이나 뉴스의 지면에 가려진 새로운 시야를 여러분께 발굴해서 전해드립니다. 또 재미있는 스토리도 발굴하죠. 오늘 그 박기석 기자가 얘기한 문재인과 김정숙의 부창보수 재밌죠, 여러분? 이런 방송 어디서 보신 적 있어요? 전 처음 봅니다.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요. 뭐 옷값이라든가 무슨 간장새우, 꽃감, 그다음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다 김정숙의 어록 뭐 이런 코너가 있다는 거. 예. 또 뭐 청와대가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이 방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널리 좀 퍼뜨려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월간 조선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